이 보험은 인간이 만든 최고의 경제제도라고 불리곤 합니다. 사회 안전망이라는 이 공익성 때문인데요. 동시에 이 범죄자들 먹잇감이 될 때도 참 많습니다. 한 번에 많은 돈을 그것도 이 합법적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른 보험 범죄는 대부분 좀 사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생명보험 범죄는 이 가족 간의 끔찍한 음모와 살인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 범죄는 1924년입니다. 죽지도 않았으면서 죽었다고 허위 신고를 해서 생명보험금을 타낸 겁니다. 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사람을 죽인 살인을 한 첫 사건은 1975년입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4명의 가족을 죽였는데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이 생명보험 살인의 시초가 된 이 사건을 함께 알아보시죠. 네, 이은우 팀장이 설명해 준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 사기를 노린 살인 사건입니다. 사건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시작은 가정집에서 불이 났다고. 맞습니다. 1975년도입니다. 네. 75년 1월 31일 날 네. 경남에 있는 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한 방에 있던 모녀가 불에 의해서 사망을 했고요. 네. 남편 김모 씨가 있었는데 그분도 중화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때까지 이제 그 생명에 그분은 지장이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그분한테 어떠한 경위로 불이 났는지를 알아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분이 아주 심한 중풍을 앓고 있어가지고 네. 대화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친인척을 동원해서 그분이 뭐 입을 딸싹거린다든지 뭐 여러 다른 형태로 의사표시를 겨우 들었더니 그 내용인즉슨 내가 담뱃불이다. 내가 손이 떨리는 바람에 담뱃불을 이불에 떨어뜨려 가지고 그게 이 불이 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실화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그때는 단순 실화로 사건이 처리됐습니다. 중풍 때문에 불이 나서 가족이 숨진 사건이 맞는지. 그런데 그 화재 사건 당시에 집에 없었던 가족도 있었다면서요. 그 집 아들이 군대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 아들은 이제 군대에 가 있는 그 덕분에 목숨을 건질 네.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제대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이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이 불이 났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사한 사람들의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석유 냄새가 많이 났다. 석유 냄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인화 물질이 뭔가 이렇게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네. 것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느낀 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가족들의 뭔가 어떤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뭔가 캐기 시작합니다. 네, 수상한 석유 냄새. 사실 아들이 조사에 나섰는데 이 숨진 어머니의 이름으로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요? 네, 거액이었고요. 네. 그 당시 70년대 당시 돈으로 1,90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고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면 부모님께서 야, 이거 보험금 납입하기 너무 힘들다, 빠듯하다라고 하면서 한 번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가지고 아들은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가족이 보험금을 납입하기에는 생활이 굉장히 좀 빠듯해서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로서는 알지도 못한 보험금 누가 들었지? 누가 받아간 거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위원님 70년도에 1,900만 원이면은 큰 돈인 것 같아요. 큰 돈이죠. 75년도죠. 뭐 한 10배, 20배 안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보통 뭐 사람들 봉급이 뭐 한 20만 원 그렇죠. 정도 네, 안 굉장히 돼. 큰 돈. 예, 그러니까 한 열 배, 대여섯 배. 예. 그렇다면 이 보험금, 이 수상한 보험금을 대체 누가 가져갔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 어머니의 동생. 동생이요? 그러니까 20대 남성의 이 이모가 가져갔던 건데요. 네. 이름은 박분례였고요. 박분례 씨. 근데 미스터리에 조금 시발점이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네.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남성이 이모를 찾아가서 네. 이 박분례 씨를 찾아가서 왜 우리 엄마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냐? 잘 없는 경우잖아요. 네. 그리고 이 보험금을 왜 들고 또 가져가냐 당신이 이렇게 왜 이모가 가져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 이모가 자신의 인감을 좀 위조를 해서 이 어머니의 보험금을 타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언니의 보험금을 타낸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계속 따지자 이 1,800만 원, 1,900만 원 중에 700만 원 정도를 돌려주겠다고 얘기만 할 뿐 정작 왜 보험에 가입했는지는 전혀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에 이 남성이 이 사건을 좀 다시 조사해달라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의 수령자는 이모였습니다. 결국 경찰이 다시 원점에서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석유 냄새가 났다는 그 소문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봐도 제가 수사관이라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알려진 거는 중풍을 앓고 있는 남편 김 씨가 네. 손을 떠는 바람에 이불에 떨어뜨려서 담배꽁초를 떨어뜨려서 그게 불이 난 걸로 종료됐잖아요. 네. 근데 석유남 냄새가 그 김 씨의 몸에서 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석유의 출처를 조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결국 그 석유의 어떤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게 있었어요. 그 건가요? 보험금을 타낸 그 이 박분내 씨, 이 박 씨의 사촌 올케라는 분이 그 인근에 살고 있었나 봐요. 네. 그분이 내가 그날 석유를 샀는데 아마 석유 파는 곳을 경찰이 탐문수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박 씨의 사촌 올케라는 여성이 석유 5대 정도를 사간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석유 5대 사갔죠. 네. 그랬더니 그거 내가 5대 사갔는데요. 그거 왜 사갔냐면요. 그 박 씨가 나한테 그거 좀 사오라고 그랬는데 사다 줬어요. 심부름한 거를 얘기한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때부터 이거는 이 박분내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 이외에도 같이 잠자다가 불이 나니까 이 박 씨는 그 인근 떨어져 있는 그 조카 집으로 대피하고 조카집이요? 불 났다고 얘기만 하고 본인은 끌어가지도 않았어요. 이런 부분 등등이 이제 경찰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경찰의 용의 선상에 이 박분례가 오르게 됩니다, 교수님. 그런데 좀 수상한 행동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불이 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그 자기 근처에 여기서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사촌 오빠 집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갔을 때 불길이 솟아가지고 반장집에서 사실 한 200여 미터 정도 되면은 뭐 그 동네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불이 난 것이 바로 자기 그 언니하고 형부가 있는 그 집이었는데 네. 본인이 불이 나고 난 뒤에는 당연히 뛰어가가지고 그래야죠. 뭔가 발을 동동동 굴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본인이 가지 않고 바로 오빠만 가보도록 했다라고 하는데요. 통상 이제 방화범들이 이런 조짐들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불을 질렀는데 자기 내심으로는 요만큼은 죄책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가가지고 맞아. 자기가 가는 것은 너무나 그게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안 가고 멀리서 바라보거나 네. 또는 누구를 앞에 내세우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이 방화범들이 하는 그 후속 행동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유력한 용의자 박분례, 그런데 변호사님, 네. 이 박분례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또 다른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박분례는 내연남과 동거 중에 있었습니다. 네. 뭐 자식까지 출산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내연남의 동생이 있었는데 굉장히 건강한 동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박분례를 만나고 돌아와서 1시간 만에 갑자기 구토를 하는 겁니다. 네. 너무나 많이 갑자기 아픈 상황이어서 긴급하게 동네 병원으로 뛰어갔고요. 네. 동네 병원에서는 이거 우리 병원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 네.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전원 조치를 했는데 네. 전원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라고 하면 뭐 진짜 갑자기 중병에 걸린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박분례 씨가 네. 이 동네 병원 의원에게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사망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했다고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동생이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 진단서를 받았다는 건데 윤우 취재팀장, 그런데 역시 이 숨진 이 시동생도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서요? 네, 정말 좀 어김이 없는데요. 이 네. 총 4,400만 원짜리였고요. 네. 세계 구자에 이 생명보험 3개를 가입해 놓은 겁니다. 이 수령자는 이 내연남의 동생, 그러니까 이 숨진 남성의 아내였습니다. 네. 그런데 보험회사에 정작 보험금을 타러 온 건 이 박분례 씨였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까지 이제 좀 이번에도 위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그러네요. 되는데요. 이렇게 들고 와서 이 보험금을 타가려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선 보자마자 좀 의심이 들었어요. 그랬을 왜냐면 것 같습니다. 저번 화재 사건으로 안 그래도 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을 해가는데 이번에도 4,400만 원이란 돈을 이제 보험금으로, 그것도 자기가 수령자도 아닌데 네. 이제 수령을 해간다고 하니 좀 의심이스러워서 일단 지급을 중지했고요. 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 내연남의 동생, 이 아내를 진짜 수령자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여성은 보험금이 4,400만 원인지 몰랐어요. 400만 원인 줄 알았던 거예요. 400만 원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뭔가 좀
이 수작을 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 결국 보험금은 다행히 이 수령자, 진짜 수령자, 이 숨진 남성의 아내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두 번의 의문의 사건,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박분내. 보험회사에서도 당연히 수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회사로서도 수상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네. 뭐 지금이야 금융감독원 산하에 보험 사기 방지 신고센터가 있어가지고 보험회사 간의 정보가 공유되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급을 청구할 때 비로소야 아니, 왜 이렇게 거액의 보험금을 작년에도 타가고 또 올해 이렇게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타고 가지? 라고 의심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상하게 생각한 보험회사가 네. 보험금을 지급 거절을 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네, 이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박분내가 보험금을 노리고 예. 그 끔찍한 살인을 벌인 겁니까?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박분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제 설명했잖아요. 남편의 시동생, 그러니까 남편의 동생이니까 시동생이라고 네. 일반적으로 부르죠. 네. 이 엄모 씨를 이 살해한 방법은 다방에 불러내서 우유에다가 극동물을 섞어가지고 살해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했던 건데 네. 그거 말고도 이 박분내는 또 이 보험 사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어떤- 내용이 뭐였냐면요. 네. 현재 남편 그 엄 씨, 네. 그다음 동생은 이미 살해했죠. 네. 엄 씨와 그 엄 씨의 전처. 지금 박분내 입장은 전처가 아니잖아요. 현처나 네. 마찬가지죠. 엄 씨의 전처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이 두 사람 명의로 2천만 원 상당의 재해 특약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재해특약보험. 예, 그걸 들어놓고 이제 뭐 아마 조만간 여차하면 또 이렇게 두 사람한테 어떤 그 살해 행위를 했을 건데 그게 또 이제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얼른 가서 해약을 했죠. 그래서 위기는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또 피해가 예. 발생할 뻔했겠네요. 그렇다면 이 박분내 경찰 조사에서 도대체 왜 그랬다고 진술은 했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돈인데요. 그 돈에 대한 어떤 그 명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제 자기가 본처 이제 이 사람이 또 다른 남성하고 사는데 본처에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자기가 낳은 애들이 또 남매가 있는데 얘들에 대해서 뭔가를 마련해 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갖다 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이번에도 밝혀졌습니다만은 그 당시 74년, 75년도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생명보험 살인에 있어서의 원조가 되는 그런 네. 사안인데요. 언니 명의로 74년 11월 달에서 12월 달에 가지고 내구자,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는 75년 6월에서부터 8월까지 내구자, 시동생에 대해서는 75년 10월에서부터 76년 1월 달까지 또 세구자, 그리고 이제 앞서서요, 74년 8월에는 본처 이모 씨에 대해서 보험을 23구자를 들어놨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보험금이 1억 7천이라 그러면요. 2019년만 하더라도 1억 7천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그 당시에 서울 변두리에 조금 작은 주택이 한 500만 원 했었어요. 그래 1억 7천이면 그러니까 지금 집을 갖다가 수십 채를 갖다 살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그야말로 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그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 범죄를 저지른 이 생명보험 범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전형적으로 질이 좋지 않은 그런 범죄인데 지금은 이미 2019년에는 지금 꽤 오랜 시간이 한 40몇 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굉장히 이게 일반화가 됐죠. 사실 지금 보면 당시 1970년대만 하더라도 이런 보험의 지급 규정이라던가 그런 제도가 좀 허술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굉장히 허술했죠. 뭐 해외 외국 같은 경우에 보험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그때는 막 도입이 되던 당시다 보니까요. 중복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는 그런 절차가 많았고요. 네.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인데 그 당시에는 그냥 대신 누군가가 사인해가지고 오면 그냥 다 가입해주고 수령하는 것도 인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좀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실제로 이 사건 예. 이후에 제도가 많이 보강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박분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렇게 평범한 여성이 어떻게 이렇게 보험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 그러게요. 궁금하죠? 네. 초등학교 동창생들 한 서너 명 정도가 이 보험회사 외무원으로 일을 했대요. 그들로부터 이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불입금에 무슨 사고가 나면 한 10배까지도 받을 수 있다. 네. 진짜 큰 돈이 된다.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재해 특약보험이다. 특약보험, 네. 재해 특약보험은 이제 교통사고나 화재사고가 나면 돈 많이 나온다. 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살인 방화극을 벌였다고 하고요.
이후에 이제 그 이 보험 사기 관련돼서는 뭐 최근 거로 따져보면 2016년도에 보험 사기 특별법이 지금 생겨서 지금 뭐 예전에 사기죄로 처벌하던 것보다는 좀 강화된 그 어떤 형태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박분래는 또 이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항소 상고에서 이제 대법원까지 사건이 가는데요. 결국 살인죄, 방화죄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박분래 사건 판결의 재구성으로 짚어봤고요. 저희는 시청자 질문과 함께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